맞아요. 제가 친구랑 얼굴 체해 충격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친구가 듣더니 야, 이거 경락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체해 충격파도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막 작아지잖아요. 당연하죠. 체해 충격파로도 얼굴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해 충격파로 얼굴 작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얼굴이 커지기가 쉬운데요. 그 이유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 안에 있는 골격인 뼈도 조금씩 흡수돼서 작아지기도 하고, 침샘도 커지고 턱근육도 커지고 근막이 늘어지면서 얼굴이 점점 밑으로 처지고 붓기도 하면서 얼굴이 점점 커진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물론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치술도 있지만 우리가 뼈 레벨까지 작용할 수 있는 치술은 체해 충격파가 유일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뼈 조직에도 골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뼈도 좀 튼튼하게 해주고 골 흡수도 좀 억제해주고 또 진피세포도 자극시켜서 탄력층도 세포 밀도도 좀 강화시켜주고 얼굴을 좀 더 작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체해 충격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으로 얼굴 리프팅 마사지를 통해서 얼굴을 작게 유지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다 혈류의 개선을 높여주고 림프순환을 활성화하게 해줌으로써 얼굴의 안색도 맑게 해주고, 혈류가 많아지면 영양물질이 얼굴에 많이 가서 재생도 잘 되고 부종을 풀어줘서 얼굴을 작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체해 충격파는 훨씬 더 강력한 방법과 훨씬 더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는 저자극의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체해 충격파는 병변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체해 충격파로는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쏴주는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한 에너지를 약간 분산시켜서 넓은 층에 자극을 주는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체해 충격파의 원래 목적은 에너지를 집중해서 턱회화도 깨거나 아니면 요로결석 같은 요석도 깨거나 이렇게 강한 것을 좀 파괴시킬 때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줌으로써 인대나 근육에 미세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미세 손상들이 재생을 유도해서 인대나 근육을 좀 탄탄하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켜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흉살이 있거나 유착이 있거나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그 강도가 좀 셀수록 횟수가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비교적 경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3에서 5회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젊었을 때는 비교적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 또는 지방이식 이런 여러 시술 후에 생긴 부작용 케어를 위해서 많이 받으시는 편이고, 30대부터는 조금 저자극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부종 관리나 안면 윤곽 교정을 위해서 받아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좀 경부 근육이 뭉치고 뻐근하고 아프고 두통을 유발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는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부를 조금 더 이완시켜주고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직 분들은 앉아서 계시면서 약간 이제 두피를 싸고 있는 근막에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항상 이쪽이 무겁고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해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두피 전체에 체해 충격파를 통해서 두피의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가볍게 만들어 드리는 편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탈모 때문에도 체해 충격파를 많이 받으세요. 탈모가 있을 경우에 두피의 혈류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영양 성분이 공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서 두피 탈모 시술을 받으면서 체해 충격파를 병행해 주시면 모발이 조금 더 잘 자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프다기보다는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원하다고 느끼는 편이고, 근육에 뭉침이 있는 부분, 염증이 있는 부분은 아플 수 있어요. 충격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시술을 받고 나면 굉장히 유연해지고 가벼워진단 말이죠.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디처럼 근육이 많이 뭉치거나 염증이 심한 부분이 많이 없기에 대부분 불편하지 않게 잘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환자분께도 아픈지 한번 물어보면서 시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술실로 왔는데요. 지금 환자분이 누워 계신데 체해 충격파는 마취 없이 바로 진행하거든요. 전혀 통증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얼굴 위에 먼저 개를 좀 올리는데요. 좀 차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병변에 따라서 시술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유착과 흉살이 있으면 얼굴이 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순환이 떨어져서. 그래서 임파선까지 전체적으로 풀어드리는 시술로 풀페이스 시술을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촉진과 문진으로 진단을 하고 환자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호전이 됐는지 부드러워졌는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체위 충격파 시술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들어가는 부위와 샷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을 작게 하고 싶으면 지방을 줄이거나 얼굴을 올리거나 아니면 근육을 축소시키거나 그런 시술에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체중격파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큰 근육을 위주로 먼저 케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작은 근육을 또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임파선을 자극해서 부종을 빼줘서 얼굴이 작게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체중격파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위스 스톨츠사의 체중격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집중형도 쓰지만 방사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서 방사형 시술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약간 얼굴이 좀 작아지고 싶어서 내원하신 분인데요. 아프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시술을 하면 역광대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비대칭 교정도 골격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연부 조직의 비대칭은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찾아주시기도 해요. 여기도 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뼈가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의 근육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미간에 인상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고 미간 근육에 비대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유착이 심하신 분들은 시술 후에 눈밑 같은 데 많이 하면 한 2, 3일 정도 급이 있는 분도 있어요. 심하신 분들만 그렇고 일반 분들은 거의 없어요. 체중격파 시술이 끝났고요. 이분은 우선 오늘 큰 근육과 작은 근육들 유지인데 임파선 위주로 살짝 풀어드렸어요. 살짝 이렇게 올라붙은 느낌은 들거든요. 이쪽 라인이 좀 정리된 거고 그래서 특히 좀 부종 있으신 분들은 하고 나면 얼굴이 작아졌다고 바로 체감을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아서 유지 기간을 늘리고 림프 순환을 한번 좀 회복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림프 순환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생활 습관만 잘 유지해 주시고 또 셀프 마사지 같은 걸 통해서도 림프 순환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날렵해지고 가벼워지고 작아진 얼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체위 충격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이어서 반대쪽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